윤희랑은 줄곧 적이었습니다. 성희주를 궁에서 밀어내려 했고 이한대군의 섭정을 견제했고 종친부를 소집해 계약 결혼을 공격했고 정실장을 보내 수사를 들이밀었어요. 탄이련 화재 사고에서는 이한대군의 뺨을 치고 호통까지 쳤었죠. 이한대군이 무엇을 하던 간에 윤희랑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행동들의 근거는 전부 왕실의 질서, 대비로서의 책임, 어린 왕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전혀 다른 욕망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이한대군에게 왜 이제 와서 왕이 되겠다는 거냐고 묻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포기하면 너도 포기해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냐. 내 꿈도 내 미래도 내 마음까지 포기했는데 넌 왜 아무것도 포기를 안 하느냐고요. 여기에 왕립학교 시절 회상이 겹쳐졌죠. 윤성원이 윤희랑에게 세자비는 네가 되어야 한다고 통보하는 장면. 윤희랑은 이한대군을 짝사랑했었어요. 왕비가 되기 위해 그 마음을 접어야 했던 과거가 이 장면에서 비로소 드러났어요. 지금까지 윤희랑의 모든 행동은 대비라는 자리 위에서 읽혔습니다. 왕실을 지키려는 의지 혹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 그런데 그 아래 깔려있던 건 훨씬 더 개인적인 감정이었어요. 꿈, 미래, 마음. 윤희랑 본인이 직접 나열한 세 가지는 대비라는 자리를 위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한대군이 이제 그 자리를 가져가려 합니다. 윤희랑이 모든 걸 포기한 대가로 겨우 지켜온 바로 그 자리를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한대군이 포기하지 않은 건 왕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한대군은 성희주라는 사랑을 옆에 두고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자유. 윤희랑이 가장 먼저 접어야 했던 바로 그것을 이한대군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 선언한 거였죠. 왕위도 가지고 사랑도 가지는 사람. 사실 이한대군에게 왕위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그게 윤희랑에게는 그저 모든 걸 가지려는 욕심으로 보였을 거고 본색을 드러낼 만큼 분노할 만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긴 했겠죠. 윤희랑이 내뱉은 공평이라는 단어를 곱씹어보면 T의 시각에서는 이런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했으니 너도 포기해야 한다? 그런 게 공평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포기는 각자의 사정에서 비롯된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내가 비를 맞았으니 너도 우산을 접으라는 식의 주장은 억지잖아요. 하지만 F의 세계에서는 이 말이 제법 설득력을 갖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놈의 박탈감. 그 감정은 분노라기보단 억울함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잃었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이루려 하지 않느냐? 여기서 좀 넓게 보면 성희주와 윤희랑 사이에도 묘한 공통점과 대칭점이 보입니다. 두 사람 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리가 정해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성희주는 사생아라는 신분 때문에 문턱이 높았고 윤희랑은 가문의 명 때문에 세자비 자리에 묶였습니다. 둘 다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았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 불공정 앞에서 성희주는 윤희랑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성희주는 문턱을 부수고 올라갔고 윤희랑은 주어진 자리에 머물면서 자기 마음을 접었습니다. 과거 왕립학교에서 어쩌면 같은 시기, 같은 학교에서 한 사람은 열쇠를 훔쳐서라도 연습을 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문이 정해준 길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성희주가 이길 수 있는 상대한테 지는 게 역같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건 부당하게 지는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윤희랑이 왜 아무것도 포기를 안 하느냐고 소리친 건 부당하게 포기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만큼의 자격이 있는데 왜? 라는 물음. 성희주는 그 물음을 들고 싸우러 갔고 윤희랑은 그 물음을 접어서 마음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러다 이한대군이 왕위를 돌려받겠다 하자 접어두었던 억울함이 열린 거죠. 오랫동안 골마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윤희랑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라는 건 성숙함과 패배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이다. 윤희랑이 가문의 명에 따라 마음을 접었을 때
그 선택은 책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삶의 주도권을 내준 포기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개인의 욕망을 절제하는 걸 성숙함이라 부릅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서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더 큰 가치를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하는 행위를 어른스럽다라고 말하거든요. 윤희랑이 한 일이 정확히 그거죠. 가문을 위해 자기 욕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숙한 포기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이한대군 앞에서 무너져 내리며 왜 너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느냐고 절규하는 모습으로요. 윤희랑이 포기한 것들은 접어진 채로 사라진 게 아니라 접힌 채로 안에서 골망하고 있었던 거죠. 이한대군이 이 절규에 대해 반박하지 않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윤희랑의 아픔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형수님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한 것도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라 형수님이 짊어져야 할 무게를 인정하는 것에 가까워 보였는데요. 이한대군도 윤희랑이 무너지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성숙한 포기 앞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만큼 잃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포기를 선택한 건 본인이잖아요. 그 선택에 따라오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선택의 배경에 진정한 자유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윤희랑이 세자비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가문의 명을 거스르고 왕비가 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선택지가 하나뿐인 상황에서 내린 결정을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걸 단순히 부당한 비교라고 잘라내기엔 그 안에 진짜 아픔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인데 감정적으로는 반박할 수가 없는 말. 그게 윤희랑이 말한 공평한 포기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또 뵙죠.